누군가 삼각형의 의미를 물으면 삼각형이 뭐냐? 우리는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삼각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유명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삼각형은 고유명사가 아니죠. 근데 고유명사는 어떤가? 그러니까 삼각형의 의미를 물으면 이거 사실 저런 거거든요. 이게 국어를 좀 대학 수준에서 이제 좀 배우게 되면은 뭐 의미론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삼각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각형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삼각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의미론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됐어요? 삼각형 같은 거는 정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유명사는 어떠한가? 자, 김구라는 고유명사. 그러면 김구라는 것에 대해서 것이 아니죠. 김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일반 명사처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김구를 가리키는 경우와 같이 우리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 사용의 이유를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의 대상과 다른 대상 구별.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김구가라는 고유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에 대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문단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기술주의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기술주의 이론이 그러면은 왜 나왔겠어? 갑자기 냅다? 기술주의 이론이 뭐 하겠어요? 딱 봐도 이 고유명사의 문제점, 설명의 문제점, 설명의 어려운 점을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기술주의 이론이 나옵니다.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는 기술구가, 이게 기술구래요. 뭐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삼각형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기술구가 삼각형만이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문장 좀 길죠? 다시 생각해봐. 이 기술구가 삼각형만이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장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좀 보면 좋아요. 자, 기술주의 이론이 나왔죠? 얘는 지금 뭐를 좀 보고 있냐면요,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이 기술구가요, 뭐가 포인트예요? 삼각형만이 만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구가 있죠. 기술구라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있죠. 됐어요? 어떤 문장이 있다고, 그리고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삼각형이라는 대상을 뭐라고 설명했어? 기술구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밑에서 삼각형만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라는 거예요. 지금 만이에다 동그라미가 안 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봐요,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삼각형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기술구의 포인트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구를 던졌을 때 삼각형밖에 떠오를 수가 없다고. 그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살짝 눈을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어에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 고유명사는 이게 좀 어려워져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 김구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랬어? 응? 독립운동가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의 독립운동가 김구야. 그럼 여기서의 기술구는 뭐야? 그렇죠. 대상은요? 자, 잘했어요.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은 뭐예요? 기술구죠. 그거를 만족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독립운동가를 만족하는 건요? 많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기술주의 이론에서는 이렇다고 설명했는데 이 이론상에서는 고유명사에서의 독립운동가라는 기술구는요, 완벽하게 기술구의 역할을 수행해 못해?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추측해보는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기술주의 이론 중에서 기술주의 의미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또 나뉘어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래요? 기술주의 의미 이론이 있대.
기술주의 의미 이론에서는 고유명사 역시 어떤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대상만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요소를 알면 이를 기술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요소를 기술한 기술구인 한정기술구의 내용이 곧 그 고유명사의 의미라고 설명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의 이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주의 의미 이론에서는 의미를 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고유명사도 가능해. 어느 순간에 한정기술구가 있으면. 한정기술구는 그 대상인데 이 대상이 뭐예요? 이 순간에서는 고유명사죠. 얘가 완벽하게 설명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케이스에서 독립운동가 김구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근데 조건을 겁나 붙이는 거야. 독립운동가인데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에 죽었고 어떠한 일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걔네는 한정기술구가 되고 김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혼자 읽을 때 이렇게 읽겠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가령, 심지어 예시까지 나와. 미치겠다.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을 처음 읽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가끔 생각할 수 있어. 저 선생님 게을러가지고 수업 준비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미리 준비해도 되는데, 솔직히 게으른 것도 맞고, 굳이 준비를 안 하는 이유는요, 처음 봤을 때 너네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게 좀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나도 처음 봤을 때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보다시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먼저 설명한 게 뒤로 예시에 나오죠. 그런 경우가 많죠.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건가?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읽히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보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예시 보고 이해해보자. 이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런 건가? 예시 보니까 맞네? 이게 바람직한 순서예요. 예시 보자고. 가령 백범일지의 저자와 같은 경우 백범일지는 누구밖에 못 써? 김구밖에 못 썼어. 그러니까 쌤이 말한 한정기술구 충족해야 하네? 한다. 그러면은 이 한정기술구는 김구를 충분히 설명했다 안 했다? 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철학자 크립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문제가 있어. 이제 크립키가 와가지고 뭐예요? 칠판이 넓으니까 막 사기가 좋다. 얘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뭐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크립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얘도 기술주의 이론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쌤이 다 지워버리고 다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너네는 지우지 말고 옆에 다시 쓰면 되잖아. 뭐 종이도 겁내 큰데, 그렇죠? 평소에 쌤이 뽑아주던 건 A4인데 거의 뭐 4절지 사이즈 크잖아요. 하여튼 크립키는 이제 비판합니다. 이 같은 설명은 고유명사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기술구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논의를 삼각형과 김구에 대한 대비 두 개 이제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은 삼각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에요. 개념적 규정에다 밑줄 걷거나 동그라미 한 사람 잘했어요. 즉 다양한 삼각형으로부터 삼각형의 본질적 요소를 뽑아내서 삼각형이란 말이 보편적 관념으로 규정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관념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여러 가지 삼각형들의 공통점에서 삼각형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해버린 거라고. 그게 개념적인 요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김구를 여기 위치해 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독립운동가를 넣어보자. 역으로. 독립운동가를 기술구가 아니고 명사 위치에 넣어보자고. 고유명사야 아니야. 아니죠. 일반 명사야. 독립운동가는 뭔데? 걔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독립운동가는 뭔데? 걔를 설명하는 기술구는 뭐냐? 뭐야? 도대체 뭐가 설명할 수 있어? 하면은 독립운동가들을 쫙 모아놔.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엿다 써.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김구를 모아놨어? 김구들을 모아놓고 김구들이 해야 될 걸 넣었어?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야. 뭐야? 한정기술구 김구만 설명한다고 땡이라고? 아니야. 이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된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이 구별되면은 땡이야?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설명해. 그래서 그 사람의 학교 이름, 뭐 학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들이 너네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라는 거,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따라서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다라는 진술은요, 그 자체로 참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실제 세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아예 무조건 필연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말 알죠? 필연적이라는 말 모르면 네이버 사전 검색해서 외워오세요.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고3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필연적인 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좀 중시를 하는 거예요. 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 기술 충분해. 이상하다라는 거야. 예? 필연적인 참으로 얘는 설명하고 싶은 거야. 명제적으로.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명제적인 참이라는 건 그 개념적으로 참인 거 얘기하는 건데, 너가 몇 학년 몇 반 몇 번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를 명제적으로, 필연적으로, 개념적으로 맞는 말이야 라고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 갔어요? 자, 반면 우리가 가리키는 김구는 유일한 대상이야. 한 명밖에 없어. 여러 김구로부터 김구인데 이거 봐, 선생님 했던 말 또 나오지. 아주 매직쇼죠? 신기하죠? 근데 쌤이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가끔 깨닫는 건데, 사설들은 꼭 이렇게 내가 한 말이 또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평가원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수준이 좀, 내 수준이 좀 부족한가? 하여튼 여러 김구로부터, 김구 분신술 말도 안 되잖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니야. 예,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김구로부터 김구의 본질을 뽑아내서 김구의 보편적 관념을 구성할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삼각형들은 있는데 김구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웃어. 너 큰일 난다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즉 백범일지의 저자라는 한정기술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백범일지의 저자 또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서 출생해서 어떤 일을 한 김구, 어떤 일을 한, 거기까지 김구를 특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은 한정기술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반박하는 거는 한정기술구가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야. 한정기술구가 이 사람의 개념을, 본질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 한정기술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근거가 이제 나와요. 여기 나와요. 왜요? 백범일지의 저자라는 한정기술구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라는 뜻이야, 한정기술구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한정기술구가 맞는데 이게 개념적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은 한정기술구는 개념적 규정이 아니야. 개념적 규정이 아니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정기술구, 그러니까 뭐 백범일지의 저자, 이거는 한정기술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걔가 개념적 규정이 아니라서 얘가 얘를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는. 이해 갔어요? 됐죠? 됐죠? 이게 가예요. 별로 안 어려운데? 기술주의 지칭이론.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쵸? 딱 봐도.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미시 구조도 이런 거를 잘 그려놓으면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술주의 이론에 기술주의 의미론이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눠놨으면 나중에 얘가 나와도 대처하기가 힘들어져요. 또는 만약에 이게 끝까지 안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봐. 기술주의 이론과 기술주의 의미론은 같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틀린 말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잡아놓고 가세요. 그냥 얼렁뚱땅 읽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술주의 지칭 이론은요, 고유명사에 대해서 기술주의 의미론과 다른 새로운 설명할 거예요. 얘가 했던 게 이거였다, 얘들아. 얘가 했던 게 이거였다. 이렇게 가는 거였다. 얘는 이제 새로운 거 할 거야. 밑으로 내려야겠다. 얘들아, 이거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템플릿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뭐 선생님이 이거 밑에다 썼네, 밑에 자리 없는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 나는 이 칠판을 활용하는 거고, 너네는 이게 뭐 능동적으로 잘 활용.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더 쓰고 싶으면 더 쓰고,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쓰기 싫은 건 안 써도 돼. 니들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됐죠? 다른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그 자체이며, 한정기술구의 내용이 고유명사의 의미는 아니지만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아는 것이 고유명사를 통해 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연병하고 있어요. 겁나 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끊어야 돼. 얘들아, 이거 한 번에 못 읽어. 무슨 차력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리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있죠. 그 의미라는 것은 이거 밑에서 또 예시 나오겠지만 그 의미라는 것은 대상 그 자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는 대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라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역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의미는 대상 그 자체야. 이거 문제 없죠, 이거는. 그리고 이 한정기술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의미는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이라고 쓸게요. 한정 모식이라고 쓸게요. 한정 물결표. 이거 슬래시 그어놨다 얘들아. 생각 없이 그냥 같다라고 하면 안 돼. 다르다. 됐어? 얘네들은 달라. 하지만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아는 것이 고유명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돼.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면 충분하다. 그리고 얘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해야 되지. 얘는 이렇게 하는 설명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크리키랑 다른 건 뭐예요? 이 기술주의 지칭이로는 한정 기술구에 막 기겁하지 않죠. 이거 개꿀이잖아. 쓰면은 개이득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곧 의미는 아니야. 대상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죠? 즉 고유명사를 통해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설명수단이라는 거 이거예요. 그거 있잖아. 백범일지 쓴 사람. 오케이, 김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해요. 근데 내가 좀 바꿔 쓴 거야. 백범일지 쓴 사람 한정기술구. 김구 그래. 근데 김구가 곧 백범일지 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곧 백범일지 쓴 사람이 그 정의야? 김구의?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쉽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고유명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있으면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아는 것이고,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알면 고유명사를 통해 그 대상을 그러니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구라는 사람 알아 너? 그렇지. 걔 미안해요. 김구 알아? 알지. 김구 선생님. 그분은 백범일지를 쓰신 분이죠. 됐죠? 한정기술구. 백범일지 쓰신 분 알아? 알지. 김구 선생님.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쌉가는. 근데 백범일지 쓴 사람이 김구 선생님의 정의야? 의미야? 그건 아니다. 완벽하게 이해갔죠? 이제 막힌 거 없죠? 좋아요. A 가볼게요. A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어렵나? 크리키는 이 관점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요. 완전 이제 사이코패스죠? 이제 또 싸워요. 또 비판합니다. 비판 1, 2 나눠 놓을게요. 이따 만약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판 1, 비판 2죠. 깝니다. 왜요? 지적하는데 그의 논의를 김구라는 고유명사를 통해서 이해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김구를 알던 사람은 김구라는 고유명사를 통해 김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백범일지가 누구인지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백범일지 쓴 사람. 오케이, 김구 설명 가능.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너 김구 알아? 그 사람은 뭐 쓴지 알아? 백범일지 썼지. 이렇게 못 올 수도 있다고. 김구를 알아도. 이해가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나도 방금 설명하다가 이게 되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한정기술구를 내용을 아는 것이 얘를 아는 게 고유명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백범일지의 저자라는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알아요. 이게 김구라는 고유명사를 통해 김구를 가리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수단이라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왜요? 백범일지를 쓴 사람이 김구인 거를 몰라도 우린 김구를 알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다 숨겨놓고 너네한테 수업하기 전에 백범일지 쓴 사람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몰라요? 리메이크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르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또는요, 너네 김구 선생님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알아요. 그 독립운동 할 때 이승만하고 이렇게 그 사람 아니요? 백범일지는 아니?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령 백범일지의 저자가 김구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근데 김구가 아닌 안중근의 이름을 김구라고 잘못 알아요. 그래서 김구라는 고유명사를 통해 안중근을 가리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냐면은 얘를 알면은 얘를 설명할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는. 그래서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도 안 되고 충분도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비판하는 점은 뭐예요? 이거. 이 필요 충분 조건. 필충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이에 크리피는요,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그 자체이며. 이제 여기서 또 정립을 하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대상 그 자체래.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같은 거야, 얘들아. 자, 여기도 쓸게. 이거 있죠. 공통점이에요. 누구랑? 기술주의 지칭 이론과 크리키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이 한정 계속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얘네 세 마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다 한정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정 기술고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그의 대상을 직접 가리킬 수 있는 직접 지칭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게 뭐예요? 직접 지칭 이론. 뭐 자기만의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직접 지칭 이론. 아, 글씨 너무 크게 썼어. 작게 쓸걸. 팔 아파. 하여튼 직접 지칭 이론. 이거는 뭐예요? 그는 어떤 고유명사를 통해 특정 대상을 가리킨 최초의 인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인과적 연쇄에 의해서 그 고유명사가 전해짐에 따라서 대상을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고유명사를 통해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이 문장 한번 시켜보자. 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목소리 작은 사람 누구예요? 영준이죠? 자, 자, 그 이의 크립키는 있죠, 그 문단에. 있어, 없어? 거기 아래 한정기술고의 내용을 있죠. 한정기술고의 내용을부터 좀 크게 읽어보세요. 한정기술고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그 대상을 직접 가리킬 수 있다는 직접 지칭 이론을 제시한다. 그렇죠. 근데 너네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 포인트가 고유명사랑 대상이랑 뭐가 다른 거야를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니요? 괜찮아요? 야! 이렇게 해보자. 계속 김구로 해볼게요. 김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구라는 사람은 대상이에요? 고유명사예요? 대상이다, 손. 김구라는 사람. 대상 손. 고유명사다, 손. 넌 뭐야?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요. 지금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김구 선생님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 이름이 달라요. 김규예요. 자꾸 얘라고 하기 위해서 모욕하면 안 되니까. 김규가 있어.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김규였죠. 근데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도 김규였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을 부르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 인물은 대상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읽다가 아니 의미라는 단어를 내가 대상이랑 분리하는 것까지 해냈어. 대가리 속에서 의미랑 대상 쪼개는 것까지는 해냈죠. 그것까지 문제 없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근데 너네가 근데 왜 자꾸 고유명사랑 대상이랑 왜 구별하는 거야? 대상과 고유명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따로, 고유명사 따로, 대상 따로. 얘들아, 어떤 대상이 있어. 그 존재야. 대상은 그 존재를 고유명사로 불러. 됐어? 근데 그 고유명사로 불려지는 이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하는 사람인데는 고유명사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름이 창현이지 무슨 창에 무슨 현이야? 몰라요? 예. 충격적이고. 너 무슨 성에 무슨 현이야? 별성 빛나요. 너 별처럼 빛나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너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는 그냥 호칭인데 지금 대상과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읽어보자. 이번에 성을 다시 읽어봐. 어디 읽냐면은 방금 영준이가 읽은 거 다시 읽어봐. 한정 기술부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그 대상을 직접 가리킬 수 있다는 직접 지칭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만의 구별적인 어떤 기술구를 몰라. 한정 기술구를 몰라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누구야? 김규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이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해 갔죠? 이거 이해 갔죠? 다시 와볼게. 직접 지칭으로. 그래서 어떤 고유명사를 통해 특정 대상을 가리키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최초의 인물이야.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태어났어. 응애했어. 불러. 영준아. 어머니가 먼저 처음 했겠죠? 또는 아버지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했겠죠? 영준아. 그 사람이 최초의 인물이야. 그럼 너는 그 순간부터 영준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영준이로 불린 그 최초 인물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부를 거 아니야. 인과적 연세. 영준아. 평생 그냥 얼마나 몇 억 번을 들었겠어. 이해 갔어? 그 쌓인 거, 그 인과적인 연세에 의해서 그 고유명사가 전해져. 제 이름이 영준이래. 이해 갔어요? 그 대상, 그 존재가 영준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은 영준이를 몰라. 하지만 그 고유명사를 통해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있어. 야, 옆반에 영준이라는 애가 있대. 그러면은 그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대상을 가리키는 수단이 이름이 된 거죠. 본 적이 없어도. 이게 이제 직접 지칭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가 말하는 인과적 연세. 이 인과적 연세. 쌤은 그냥 뭐 영준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설명을 좀 잘해주네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고유명사가 특정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가 확인했어. 쟤를 영준이라 부르면 된대라는 걸 확인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야. 쟤가 영준이래라고 또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거라고. 너 이름이 뭐니? 쟤 이름 뭐야? 쟤 영준이래. 그럼 쟤를 영준이라 부르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 쟤 영준이래. 이게 인과적 연세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인과냐?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자기가 받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전해주고, 그 사람은 받은 게 원인이 되고 결과로 전해주고,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 고유명사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접 지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얘가 생각하는, 근데 의미가 곧 대상이라 그랬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애초에 탈피한 거예요. 뭐로부터? 기술구라는 거에서부터 탈피해버렸어요. 기술구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영준이라는 사람, 그 존재는 뭔데? 걔는 몇 학년 몇 반이고 어떤 일 하고 어떤 공부하고 뭐는 몇 점이고 걔만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술구 필요 없어. 우리는 걔를 타고 해서 영준이라고 부르겠잖아. 그거면 충분해.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 됐죠? 마장문단.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과적 연세가 제대로 돼도요, 하나의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하나의 고유, 예를 들어 영준이라는 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버려. 그렇죠. 또 다른 영준이. 영준 2 이렇게.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작동한 예시만 들었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죠. 심지어 쟤 영준이래. 그럼 너네가 지나가다 들었어. 그래? 쟤 이름 뭐래? 몰라. 영주였나? 이렇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영준이가 한두 명. 됐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얘기하고 싶나 보네. 이에 크리키 역시 자신의 이론이 보다 충신의 이론이 언어적 기반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요, 외국에 가서 제 이름 뭐야? 영준이야. 근데 준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적 기반에 따라서 또 이게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